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 날 처음으로 만나서요. 얼굴 뵙고 인사 나눴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세 분과로 나눠줬던 여러분들이 11월 24일, 25일 날 1차 회의를 다 하셨죠. 2차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가 약 30명인데요. 지금 29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대단하신 거죠. 근데 그 한두 분은 바로 의회에 들어가시는 의원님들이시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전주푸드 거버넌스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자 원장님도 박수 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제자들이 분과장님들인데요. 분과장님께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마무리 발언을 우리 전발년에 황영모 박사님께서 내년에 전주시에 이 전주푸드의 거버넌스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발언을 해주실 겁니다. 여기에는 김준규 교수님께서도 함께 첨언을 해주실 거고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요 댓글창이나 아니면 음소거를 하시고요. 그때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분과장님들 며칠 만에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분과장님이 잘 계시는지, 그리고 어느 분과장님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여러분들 박수 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먹거리 시민분과의 서양열 분과장님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유정희 씨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유정희 씨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저희 공격구역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생산분과의 아주 그 흰머리의 멋진 사나이입니다. 우리 유기수 분과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기수! 야, 유기수 분과장님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어요. 자, 우리가 온라인이고 하지만 너무 딱딱하고요. 이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박민현 선생님 맞죠? 자, 네, 선배님. 네.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인기가 참 궁금한데요. 이분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먹거리 분과이시고요. 전주시 농업정책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전북대학교의 김중기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혜연 선생님이 박수를 가장 많이 치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요. 어느 분과에서도 소속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이분의 인기는 우리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의 황영모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우리 이준호 대표님도 웃는 얼굴로 아침이라 조금 그러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먹거리 시민분과의 서양열 분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열 분과장님 시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이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직접 뵈야 되는데 못 만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준비해 주신 분들, 특히 우리 먹거리 시민분과에서 정말 재미있게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뭔가 좋은 방향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부분 또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논의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먹거리 시민분과에서는 저희가 전체 토론회 때 모였던 대로 총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푸드플랜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만들었었고요.
큰 항목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제는 민관 거버넌스의 실질적 운영 강화와 지속 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공하는 푸드 플랜을 위한 소통과 홍보 및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의 고장 전주를 전주답게 하는 먹거리 실천 사례를 발굴하자. 그리고 실제 먹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먹거리 시민 문화를 조성하자. 이런 세 가지 의제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의제입니다. 민관 거버넌스의 실질적 강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보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띤 토론도 있었고요. 민관 거버넌스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아니었나, 전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단순하게 뭐 푸드플랜 하나 짜는 공모사업의 수행 절차가 아니라 전주시가 전향적으로 실질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과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관이 가지는 태도가 민간을 정말 제대로 존중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의 실질적 운영 강화라고 하는 건 너무 상투적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먹거리를 통한 협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살짝 넘어가네. 네. 전주시 푸드플랜의 성패는 제대로 되고 실질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달려있다. 이 부분이 뭐 일시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먹거리 위원회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거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먹거리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를 좀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 전주의 먹거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대표, 명망가, 전문가 뭐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먹거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전주 푸드 통합 지원센터, 전주 푸드 통합 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니냐. 좀 그 2차 저희 분과 모임 때는 전주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좀 살짝 이렇게 혼나기도 하면서 어쨌든 실제 푸드 플랜 선도 지역으로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잘해야 된다.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시민들이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제는 성공하는 푸드 플랜을 위해서는 소통과 홍보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하셨고요. 교육도 그냥 어디 그 다른 지역에서 있는 부분 흉내내는 교육이 아니고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좀 열심히 좀 고민하고 먹거리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서 전주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교육이라든가 정체성을 찾아서 좀 해보자. 그래서 그냥 먹거리를 통해서 전주만의 고유의 가치와 브랜드를 좀 창출할 수 있는 노력들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문제인식에는 푸드 플랜은 뭐 만들었지만 우리 황 박사님 주제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 인식이라든가 참여도가 너무 낮다. 근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했고요. 결국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교육이다. 교육을 주민 소통의 창구로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민들이 좋은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끝없는 지점으로 교육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다양한 도구로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하는 푸드플랜의
위한 좋은 방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드플랜에서 구체적인 소통 및 교육 홍보 사업을 위해서 식생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를 현재 먹거리와 관련된 민간 조직들이 함께 식생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내용들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음식의 보장, 그래서 성공하는 푸드플랜을 위한 깨어있는 먹거리 시민들을 끊임없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푸드통합지원센터라든가 전주시 이런 데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의제 두 번째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야기한 것들이 쭉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한 시민 소통, 시민 조직화 이 사업들을 쭉 잘 이루어가면서 푸드 플랜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하고 배포 소통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 의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제는 한번 저희가 분과 모임이 취소되면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토론회 할 때 세 번째 의제에서 우리답게 전주 시민이 먹거리 시민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직이 되면 좋은 먹거리 운동을 위한 시민운동이나 시민활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시민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창구로서 이 먹거리 운동으로 만들어 가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장 담는 전주, 김치 담는 전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들을 했고요. 이 부분이 여러 영역에서 붐처럼 함께 일어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도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고장이 아니고 좋은 먹거리를 찾고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멋진 고장으로 좀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푸드 플랜으로 전환되어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미래의 식문화를 동시에 이끌어가는 전주다운 전주로 가는 제안들을 우리 시민분과위원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워낙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으셨고요. 특별히 우리 지원해 주신 우리 최경희 선생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가지고 이런 분과 토론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윤정희 대표님이나 오윤수 대표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세 가지 의제 중심으로 먹거리 시민분과는 이게 푸드플랜에 대한 제안 토론을 진행했고 여기까지 제 발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먹거리 시민 분과는요, 말씀대로 민간 거버넌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근데 이미 먹거리 위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유축이 됐는데 그 유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먹거리 시민위원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소통과 홍보, 교육의 중요성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이나 우리 오신 분과위원들을 제외하고는요. 아니면 행정의 공무원들 제외하고는요. 길 가는 사람 잡고 푸드플랜이 뭔가 여쭤보면 모르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소통 홍보이지만 교육을 포기하지 말자. 이 말씀이 아주 그 핵심인 것 같고요. 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어떤 필요성도 말씀하셨고 시민의 조직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환경과 그다음에 식농교육까지 이 생산자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냥 음식물 폐기에 가는 환경 문제까지는 내년도에 더 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영열 분과장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면은요 함성을 지르시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최경희 씨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쓰셨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그 기획생산 분과인데요. 그래, 이렇게 먹고 싶어, 먹어야겠어. 시민들 활동을 해야겠어. 근데
이걸 생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바쁘신 분인데요. 우리 유기수 분과장님께서요. 기획생산 분과에서의 하실 말씀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도 보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부러 책을 갖다가요. 분과장님한테 막 서둘러서 받아가지고요. 어제 택배 오고 미리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라고요. 자, 앞에 했던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그 김종기 교수님께서 전주시를 대표하셔서요. 실질적으로 이게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 이야기도 이따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기수 분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수 분과장님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네. 기획생산분과에서 논의한 기획생산분과의 운영 방향과 실행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데 운영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현재 저희 그 분과위원회에서 약 5단계의 과정을 걸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단계는 전주시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2단계로는 이런 품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3단계는 이러한 품목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반을 가지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를 만들어야 이런 안정적 생산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5단계로는 이런 생산 기반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시민단체 여러 관련 기관에서 이런 지원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로는 현재 주요 품목을 약 한 5가지 그 종류로 분리해가지고 품목은 약 30여 품목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채류는 애호박, 오이, 가지, 그다음 대추토마토, 완숙토마토, 그다음에 단호박 이렇게 품목을 선정했고요. 엽경채류는 상추, 얼갈이, 근대, 아욱, 깻잎, 시금치,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쌈채류 종류에는 청경채, 겨자채, 치커리, 케일 등 쌈채류를 준비했고요. 구근류로는 저장이 가능한 품목으로 양파, 감자, 당근, 무, 고구마로 이렇게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미채소류에 대파, 쪽파, 마늘, 오이고추, 꽈리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해서 약 30여 품목을 주요 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품목을 선정한 과정 이후에 전주푸드 직매장 현재 출하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약 3개전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농가별 매출 금액, 또 출하 품목, 출하 시기, 생산 지역이 어딘지, 또 12개월 중에 시기별 생산 가능한 품목이 어떤 품목이 어느 시기에 나오는지 이런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현재 전주 농협의 노컬푸드 출하 품목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단계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는 이러한 그 2단계 품목을 분석하고 여기에 관련된 농가를 분류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자 중심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작은 소규모 농가도 있지만 그 농업 경영체 등록 현황이 돼 있는지, 또 재배 규모가 노지 재배인지 시설 재배인지 어느 이런 그 위치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주시가 대개 그 농지가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권역별 분류 작업
또 현재 이제 생산자 연령층 분석, 고령화로 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생산 기반이 어느 시기에 또 어느 연령층에서 이게 가능한지 이런 데이터도 분류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그 전주농협 루컬푸드 현재 출하 농가와 이런 협력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단계로 품목별 농가 조직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목별로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 근데 현재 재단법인에서 기획생산팀도 있고 여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과도 있지만 이런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이런 조직화를 체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품목별 조직 구성하는 데는 재단법인 전주포도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직화된 그 품목별 생산자를 교육을 통해서 기술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는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에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외에 기획생산 참여 농가를 공개 모집해서 자유의사에 있는 그 소규모 다품목 농가들을 또 참여시키는 방향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 조직별 자체적으로 생산 작부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 생산할 수 있는 기반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5단계로는 이제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러한 그 조직을 했어도 현재 우리 그 농업의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산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폭우라든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업 생산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온기와 저온기에 생산 가능한 환경온실 시설이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7, 8월 고온기에는 거의 생산 품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온기, 지금 12월, 1월 동절기에도 온실이나 이런 난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생산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인 시설 지원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품목에 대한 규모 있는 저장고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3평짜리 개인의 저온 저장고 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실제 사용되는 그 효율성은 너무나 미약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기획적인 생산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저장 품목에 대한 10평 이상 대규모의 저장 시설이 있어야만이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저장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재 이러한 그 계획이 단기성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누가 위치에 있든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와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개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냥 예산 얼마 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그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중단되고 결국은 생산자들이 떠안는 짐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행정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획 생산과 또 가공 사업의 연계 방안은 뭐냐? 아무리 기획 생산에서 생산됐다고 했지만 여기에 되는 잉여 농산물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처리할 건지 그래서 가공 사업 분야와 연계해서 좀 더 많은 그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잉여 농산물을 반찬으로 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논의해보자. 그다음에 이제 이 생산자는 실제 가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시설 규모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 가공업체와 MOU를 통한 그런 생산 가공품을 개발하고 또 판매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다음에 그러한 그 공공조리시설 및 공유주방 활성화 방안도 병행해서 논의해보자. 이렇게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시설 기반 확충 및 온라인 판매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서로 논의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전주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건 제안하는 내용으로 노컬푸드 활성화 방안 현재 소농 다품목 중심으로는 연중 기획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연중 기획 생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농 다품목보다 같이 중소농, 대농을 연계한 품목별 기획 생산이 필요하다. 그래야 1년 12달 안정적인 품목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농업의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 수립. 전주시는 뭐 완주군이나 진안이나 타 시군과 달리 근교 농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그 생산 기반과 우리 전주 기후에 맞는 좀 푸드플랜을 잘 수립해야 되겠다. 그러나 현재 뭐 완주의 그 환경이라든지 또 완주의 농지 여건이라든지 생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전주와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된다. 전주는 전주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주푸드 직매장에 대한 홍보 확대, 실제 전주푸드 직매장이 얼마나 있는지, 또 우리 전주 시민 65만 시민이 얼마나 여기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거는 너무나 미비하다. 그래서 향후에 이 홍보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공무원의 전주푸드 상품권 구매 제도도 필요하다. 인근의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급여해서 상품권으로 줘서 완주 노컬푸드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주도 이러한 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주푸드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주푸드 직매장 활용 시 그린 마일리지 어떤 이 포인트 적립 제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주푸드 직매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결국은 이거는 생산과 소비와 연결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이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입니다. 또 지속하고 안전한 우리의 먹거리, 또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 먹거리 대사의 역할을 수행해서 전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역할에 역량을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잘 들으셨죠? 자, 우리 유기수 분과장님은요, 아까 20분에 시작했는데요, 정확하게 33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냥 그 시간도 잘 조정하시고요. 자, 뭐 제가 그 요약하는 잠깐만 얘기하자면 이 출하 품목이나 출하 농가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많이 말하고 있는 전주푸드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품종이 다품화되어 있지 않다, 농가들이 많지 않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기획생산이라든지 작부체계를 수립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저장시설이라든지 생산 기반 조성이 여기 1차적으로 돼야 된다, 이 말씀이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박근희 영양 선생님 교사님께서도요, 저희 오셔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에 농산물로 가공되어 있는 걸로 아이들 급식 식단을 만들고 싶은데 가공식품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공식품 활성화도 필요하다. 근데 그럼 이거 다 누가 할래? 바로 그 메인의 핵심에서는 전주시도 있지만 여기 오늘 그 전주푸드 이 통합지원센터 직원들, 이건 여기 우리 분과가 아니더라도요 다 들어와서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통합
저 지원센터에서 주 역할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완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전주다운 우리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 같이 출발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셨으면은요 우리 유기수 분과장님 애쓰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우우우 애쓰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 분과인데요. 우리 그 공공 먹거리 분과의 김준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준기 교수님한테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전주푸드플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를 묶어서 해주실 건데요. 자, 공공먹거리 분과에 네, 되셨나요?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김준기 우리 분과장님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고요. 저는 이제 전주시 농정총괄 자문관 역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푸드 관련해서는 또 남다른 그 관심과 또 저희들이 풀이할 그 과제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염원했던 전주푸드 거버넌스 이것이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서 2021년을 밝게 하는 어떤 그런 출발선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기쁨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 앞에 먹거리 시민분과와 기획생산분과에서 실로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논의에서 참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전주푸드 공공 먹거리 분과에서는 어떤 이제 의제 설정을 위한 어떤 논의는 했었지만 당장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의제에 대해서 미리 설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우리들의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성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현장보다 사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럴듯하고 멋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우리들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요. 분과별 토론회를 이렇게 진지하게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모두가 진지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에서도 이제 공공 먹거리 분과 위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간사 재단 센터 간사를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좋았고요. 여기 이 사진은 이제 또 저희들이 그날 발표한 논의한 내용들을 우리 신혜원 아중중학교 운영위원님께서 또 멋지게 발표를 해주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먹거리 분과 2차 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가졌고요. 1차 회의에서 우선 공공 먹거리에 대한 우리들의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키워드는 이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 안전성 문제,
다음에 공정성, 책임,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요. 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때 별도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북부대의 과제가 안정적인 어떤 공급 기반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공공성과 그 전문성을 겸비한 공공형 그 운영 조직. 화면을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허접해 보이지만 이 속에는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까 앞에 통과에서도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간에 논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황영모 박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중국과 누락이 조금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분과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공공형 운영 조직인 컨트롤 타워의 구축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전주푸드가 제대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누가 먹거리를 제공받아야 하고요. 또 어떠한 수준에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잠깐 이야기를 나눈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요. 수준이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분과회의에서는 이제 구성원 각자가 생각하고 우리가 갖추어 나가고 챙겨야 할 어떤 과제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장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우리 분과가 다뤄야 할 내용에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저희들이 일단 이야기 나눈 것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글자로 꽉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이야기는 실제 전주푸드 조달과 공급을 실행하는 현장에서 되게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이더라고요. 이제 아직 전주시 농업 직면에 전주시 농가들의 대응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타 지역 농가 품목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참고로 행정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다음 장면에 보여드렸는데요. 전주시 공공먹거리 지역상 취급 비중,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산, 그러니까 지역산 공급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물론 이제 이게 직매장 분야, 학교급식 분야, 공급시장에 따라서 서울 도농상생 관련 어떤 부문 간 차이는 있지만 아직은 저조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기획생산분과의 유기수 분과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게는 뭐랄까요, 전주시 농업의 특성, 그러니까 단순히 전주시의 농업인이 몇 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주시 농업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특히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특성을 조금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한 체계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화된 농가의 어떤 작동 계획을 이게 다품목 소량으로 우리가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생산 기반 문제,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타 지역 그 품목들을 우리가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이제 강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가 이제 일단 저희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의 조직 체계를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모자라다, 미흡하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거리 복지 부문까지 포함해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도 우리들이 좀 다뤄야 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주시 농업의 특성 중에 하절기 농산물 생산 기반이 이제 수요 측면에서 특히 느끼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하절기 농산물 생산 기반의 취약성 극복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밑에는 그와 관련해서 이 빈칸을 제가 그냥 놔두기 뭐해서 나름 정리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뤄야 될 내용 같아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급식 등 공공 먹거리 수요 현장에서 주로 애로사항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좀 신뢰가 되고 거기에 수반해서 좀 더 많은 품목들을 특히 이제 우리 영양교사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다양한 품목을 일괄 구매하고 싶다는 것에 대응해서 공공급식의 취급 품목 다양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생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요. 이게 전 품목 공급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은 아직 모자랍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급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요. 직매장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판매 품목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공 먹거리 분과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영역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지역 가공 식품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생산 분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논의 과정에서 내용들을 보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그런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된다. 이게 특히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학부모님들의 만족도하고 엄청 크게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자동 농민들의 농민들의 이제 부가가치도 높아질 거지만 거기에 농민 가공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주시는 사회적 경제가 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조직 이런 조직들이 많은데 이러한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유효 자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과 좀 연결해서 전족부도와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좀 다뤄야 될 문제 같아요.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 지금까지 설립이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기본적인 어떤 기반들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그 전략적 운영 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새로 거듭나야 될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푸드센터에 그 엄청난 역할을 부여를 했고 컨트롤 타워스의 그 기능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먹거리 시민들 그리고 생산 쪽과 연계가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면서 협력적인 어떤 구조로 가기 위한 그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위상 강화나 홍보 시스템 체계화가 아직은 덜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전주푸드 온라인 마켓이 있습니다. 전주 시민의 전주 푸드마켓 홈페이지가 있고요.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전주 푸드센터의 거래 시스템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접 물류 체계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공용어로 가면 상물 분리 그러니까 상거래는 거래 시스템은 우리 전주 푸드센터를 전주 푸드센터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 물건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가 직접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물류 비용이 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목표 이게 이제 빅데이터 차원의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구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다음에 자료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문제 의식 속에 정리된 그런 자료를 제가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 토론할 때 자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름 행정에서도 저도 행정의 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주푸드 학교급식 실태나 개선 방안 뭐 이런 것들 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공무급식에서도 우리가 바꿔내고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쭉 했고요. 이것은 나름 우리가 세계 분과에서 다뤄야 될 의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했는데 이거는 황영국 선생님이 더 알차게 준비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전주푸드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하고 이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개세에 물려주고 또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들이 시민 여러분들의 품에 안겨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준기 분과장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기 분과장님의 말씀은요, 결국은 공공먹거리 지역산 비중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 분과 들으면서 느낀 점 여러분들 다 느끼셨죠? 어느 하나가 딱 떨어져서 그 분과의 일만이 아니라 세 분과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작부책의 문제점도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공급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메인 역할을 또 전주푸드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획기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뭐랄까요, 산업 정책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그 부분들이 플랫폼에 대한 논의입니다. 근데 이 전주푸드에서는, 전주 우리 먹거리 정책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중간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가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바로 직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이제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뭐 여러분들 뭐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쿠팡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많이 온라인 마켓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 플랫폼으로서의 수수료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푸드 센터에서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댓글창에요. 여러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은요. 기획생산 DB 구축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해주셨고요. 거기에는 이제 식량 안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재 선생님은요. 이 소농 간에 좀 협약 좀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대농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나가는 정책이요. 대농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이 푸드플랜도 소농, 고령농, 여성농,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귀농, 이제 가족농을 갖다가 보호하는 관점인데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 있는 약 2만 명의 농민들이요, 출하자들이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과 소비자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신혜원 선생님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장 접근성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하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청년농부와 귀농 귀촌 이 네트워크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거에 대한 베이스 어떤 그 대농과 경쟁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각자 음수거를 하시고요. 음수거를 하셔서 혹시 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다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세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몇 분 정도 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마무리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우리 황영모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음수거를 하시고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희 씨, 네, 최경희 씨. 아주 푸드센터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마음가짐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먹거리 시민분과에 지원을 하면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푸드플랜을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푸드플랜의 성공의 기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더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마음을 잘 다잡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또 일 열심히 하라고 한 것밖에 안 되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그 지지를 하고요.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게 큰 오늘의 이 토론회의 또 성과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연숙 대표님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안 가시고 끝까지 남아주셨어요. 우리 오연숙 대표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오연숙 선생님. 네네.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혹시 우리 이준우 선생님 하실 말씀? 네, 나중에 채팅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채팅으로 돌리시겠다고요?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좀 고민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주 자체적인 좀 고민도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보면, 전북의 핵심이잖아요, 전주가. 좀 관점을 좀 넓게 가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기획생산부터 공공급식 먹거리 전체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전주 푸드를 넘어 전북 푸드를 좀 전주가 좀 이끌 수 있는 관점 이런 것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전주도 지금 우리가 고민이 바쁜데 조금 더 넓은 세계를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자, 박영경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우리 전북 주소기업의 박은재 사무총장님,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박은재 씨. 네,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전주푸드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아까 저희 뭐 분과 발표할 때도 나왔었지만 시민들이 어쨌든 여기에 동의하고 동감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지금도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특히 음식 문화가 전주가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전주가 음식 문화 그리고 그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논의를 지금부터 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전주는 음식 문화가 발달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으로도 뭐 전국적으로 거의 선두를 다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 그리고 나중에 처리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국가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거 보니까 조만간 답을 찾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와, 그 말씀을 왜 안 하실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폐기물까지 고민해라. 이제 이 말씀 하셨고요. 자, 또 다르신 분 손 들고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우리 이경자 원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 먹거리 분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건의도 좀 있고요. 사실은, 지금 그 전주 푸드센터를 보면, 이곳이 좀 더 많이 그 활성화가 되면, 이제 시에서 추구하는 그 먹거리 부분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농가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직거래를 원하는 그런 어떤 생산 부분과 저기 소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농가에서 있는 것 받아서 검증을 해가지고 그 전주 지원 그 푸드지원센터에서 보내는 이런 과정 물리적으로 하는 과정 말고 연결만 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청을 하고 받는 것은 사이트를 통해서 올리고 직접 저희 농가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그 유통 과정을 좀 생략해가지고 직접 이제 소비자가 받는 쪽으로까지도 좀 많이 확산을 한다면, 지금 사이트에 있는 그 어떤 그 종류의 어떤 물건이라든가 그 생산품들이 더 다양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구입하려다 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없는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기피하게 되고 덜 이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물건과 그 많은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걸 하려다 보면 어떤 그 플랫폼의 어떤 역할이 축소가 돼서 엄청 많은 인력과 그런 공간, 그 유통을 거쳐야 되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과정을 좀 생략하고 물리적인 과정을 직접 어떻게 뭐 이렇게 멸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소포장을 하거나 다른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 판매자가 생산자한테 바로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먹거리라는 어떤 공공 부분을 어떤 의미성을 두자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질적 검증이라든가 어떤 그 매매 과정에서 어떤 대금을 지급하고 받는 이런 검증 절차, 이런 것이 이제 플랫폼이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확산을 한다면 그렇게 뭐 비용이 많이 안 들고도 활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원장님 지금 애기들 막 뛰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요. 속립유치원 애기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이다 보니까 공급급식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그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이 사립유치원까지 어떻게 포함을 해서
말씀하셨던 그 불편한 내용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르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박근희 선생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분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희 선생님. 이야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입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다른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오셔서 되게 고맙다고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뭐가 그렇게 고마우신가요? 그랬더니, 학교 급식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가지라는 음식을 되게 싫어했대요. 그리고 들깨를 별로 좋아하질 않았는데 학교에서 먹어보고 학교에서 제가 가지 치즈구이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 치즈구이를 먹고 되게 가지라는 음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가지라는 음식을 되게 좋아하게 됐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우엉 들깨전이라고 그래서 그 들깨를 통으로 넣어서 이렇게 전을 부쳐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어보고 또 우엉이라는 식품에 대해서, 들깨라는 식품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서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맛있게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도 뿌듯했고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니, 전주 푸드 또 우리 지역산 농산물, 우리 지역산 식재료들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네. 와, 우리 박근희 선생님, 여하튼간에 이 공급식 이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떤 그 구유의 음식들 잊지 않고 이렇게 발굴해서 입맛에 맞게끔 해주고 이런 노력들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는가 싶고요. 우리 맨날 전주 통합지원센터 힘내 저 일 좀 더 잘해라 하는데요. 이 기회에 여하튼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쓰셨다고 통합지원센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더 잘하라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황영호 박사님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잠깐 해주시고요. 우리 전주시에 박용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요. 박용자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준기 교수님하고 두 분이 잠깐 멘트 하시고, 그리고 오늘, 공정무역 커피 쿠폰을 받으실 분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영호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돼서 더 뜻깊고요. 세계문과장님들의 말씀, 또 우리 문과위원님들의 그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내년도에 전주푸드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방향도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금 중기적으로 쥐고 갈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몇 가지 것들을 나누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전주푸드 플랜이 다루어야 할 정책 영역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실천 과제를 가질지에 대한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먼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획 생산의 강화가 가장 선행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전주푸드의 기획 생산을 위해서는 유기수 대표님 말씀처럼 출하 분석 그리고 품목의 관리, 조직화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행정 영역에서 생산 기반에 필요한 이런 재정적인 지원 혹은 뭐 기존 농림 사업의 적극 활용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별 분산되어져 있는 전주시의 농민들을 전주푸드 생산자회, 이 생산자 조직으로 규합하고 조직화해 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통합지원센터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어떠한 좀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이런 그 정보의 제공, 그리고 뭐 아까 행상 기반 지원과 같은 이러한 좀 피부에 와닿는 이러한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하면 과연 우리는 전주 시민들이 원하는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냐의 대목이 여기에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획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제는 따져봐야 될 게 단순하게 전주푸드 직매장 출하를 위한 기획 생산을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김준기 교수님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전주 농산물을 식재료로 어느 정도 공급하기 위한 이런 조직화냐에 따라서 조직화의 방식과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매장을 통해서 출하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느슨한 형태의 기획 생산이 아니고 학교급식, 공공급식과 같이 이 급식의 현장에서 원하는 식재료를 연간 어느 시기에 어떠한 규격으로 우리가 생산하고 출하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화 방식은 약간 상이하니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기획 생산의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의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영렬 우리 관장님도 말씀을 좀 하셨고 김준기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선채소 1차 식재료 이외에 코로나 시대에 전주 시민들이 원하는 밥상 수요가 대단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우리의 이 가공품 기반을 어떻게 늘려갈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조리 식품, 가정 가편식 수요, 반찬까지 다양한데요. 여기에 또 어느 조직이 어떠한 시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가공하고 조리할지에 대한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농진농협이 반찬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그쪽 농진농협 2차 제2 직매장에 그것이 지금 흐지부지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소비자가 원하는 밥상 수요에 전주푸드의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어떠한 품목을 어떠한 상품을 낼지에 대한 이런 세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공공급식, 학교급식으로 전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가 제공이 되고 소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전주푸드의 상징은 매출액은 적다 하더라도 직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복합 전주푸드 센터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주푸드의 상징인 직매장 활성화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우리 유기수 대표님 말씀처럼 전주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확실하게 고객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포인트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직매장, 이렇게 통합된 직매장 이외에 전주푸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뭐 매장을 더 늘리자는 게 아니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좀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도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런 직매장 이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적어도 한두 개는 내년도에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 그래서 전주푸드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먹거리 시민을 우리는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양성하고 함께 어깨를 걸고
배우를 형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먹거리 시민이라고 했을 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이 먹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자를 읽는 능력이 문해력인 것처럼 먹거리의 가치를 아는 시민이 바로 식혜력을 가진 먹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먹거리 시민은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단순하게 전주푸드 식재료 먹거리를 소비하는 시민이 먹거리 시민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치를 이해하고 적어도 내 가정,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그 권유를 하고 같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활동가 수준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민을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놓고 이를 위해서 식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식성 프로그램을 좀 영역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 말씀처럼 대단히 중요한 전주푸드의 미담입니다. 아이들이 내 식습관이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학교의 급식 현장에서의 먹거리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 여기에 생산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에서 교육당국과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전주푸드의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대학생들이 전주푸드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자우로서의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생활 교육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단히 확대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여러 식생활 교육 담당 주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식생활 교육 기관 주체에 우리가 단순하게 식생활을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냐를 넘어서서 우리 기후변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하는 그걸 이제 여기에서는 식생태교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전주 행공의 경제학에서 퍼머컬처를 처음 주창한 호주의 데이비드 홀름그랩 선생님의 말씀에 사실 이 식생태 교육의 내용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결합을 해서 물질순환,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러니까 탄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우리 전주가 식생활 교육을 넘어서 식생태 교육으로 이런 좀 기치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화된 먹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서서 다른 국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버넌스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데 제도적 거버넌스는 더 강화하고 확대해 가야 됩니다. 제도에 따른 우리 조례에 따른 먹거리위원회 잘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김봉훈 소장님이 애써 주셔서 이은혜 팀장님하고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 단초를 만든 이 분과의 틀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양열 관장님 말씀하셨던 전주푸드 시민위원회라고 해도 좋겠고요. 전주푸드 민회라고 해도 좋겠고요. 이렇게 상시적인 수기민주주의 방식의 시민 참여의 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천상 행정이 조금 더 내년도에는 이 역할을 좀 해주셔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캠페인 이런 이런 내용 등이 충분히 제출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좀 제안했다가 사실 여러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는데 전주푸드가 해왔던 여러 활동 등이 잘된 거는 잘된 거대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아쉬운 건 아쉬운 거대로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함께 생각해야 될 내용 등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어도 매년 이 12월 이맘때쯤이면 전주푸드와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와 활동가들이 모인 전주푸드 성과보고대회를 개최를 하고 이를 위해서 1년 동안 적어도 전주푸드가 해왔던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주체의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묶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연차 보고서를 내년도에는 1월 초부터 기획을 해서 연말에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먹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전주푸드의 활로가 공공 먹거리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하고 소비할 것이냐. 이 안에 생산부터 소비 폐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요건 좀 행정 방식으로 우리가 앞에 동력을 좀 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몇 개 교회, 몇 명의 전주의 안전하고 건강한 전주푸드를 우리가 공급하는데 내년도 적어도 2년 정도 후에는 몇 명까지 늘리겠다. 양적 목표를 정하게 되면 이 안에서 품목에 대한 조직화, 생산에 대한 조직화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공급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부터 노인복지관까지 심지어 이제 교정시설까지 전주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과 노력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양적 목표에 이렇게 함몰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목표를 좀 가지고 그렇게 확대 목표를 관리해 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수 사례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학교 급식 현장에 아이의 식습관 패턴이 변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수기로 이런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런 내용 등이 전주푸드 연차 보고서에 이렇게 좀 상세하고 꼼꼼하게 실리게 되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 학교도 나도 또 우리 어린이집도 우리 노인복지관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사례가 전파가 돼서 더 실천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은 양적 목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생산의 조직과까지 연계하고 그 과정에서 영역별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가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공먹거리의 마지막 영역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물 건너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이겠죠. 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이 격차는 더 커지고 먹거리 돌봄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면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서학렬 관장님의 페이스북을 제가 늘 모니터하고 있는데 밤 10시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은 어떻게 드시고 있을까 아주 밤잠을 못 자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비대면 공급을 할 수 있는 전주푸드가 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을 엄마의 밥상과 같은 이런 후속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 캠페인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내용처럼 우리 65만 전주 시민들에게 전주푸드의 가치, 먹거리 돌봄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천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매개와 이 티핑 포인트가 저는 분명히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컨대 저는 청년 학생들과 함께 이 엄마의 밥상 후속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또 이 코로나 시기에 각기 자취방에 다 흩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관련 국으로 승격이 되고 이 안에 관련 과거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대전의 노력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정책과 농림사업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전주푸드라고 하는 내용으로 끄집어내는 대표 사업을 제가 늘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각 과별로 전주푸드와 관련 대표 사업 등을 재구조화하고 이것을 행정의 방식대로 중점 관리해 간다고 한다면 행정의 이러한 이 업무 능력,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이 더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
우리 국장님과 김준기 총괄 자문관님의 역할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해 가야 되는 데는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도 개편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조직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사회적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약간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일하는 우리 일꾼들의 이러한 사회적 혹은 일정한 이런 그 정책적 인센티브 방안도 만들 필요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전주푸드의 혁신, 그 다음에 역할의 강화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 당부하는 말씀, 만약에 내년도에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전주푸드 시민위원회 또는 전주푸드 민회가 꾸려지게 된다면 이 안에 다양한 기관, 단체 또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들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우려이긴 하지만 섣부른 우려이긴 하겠지만 좀 서로가 서로에게 일부 이렇게 배타적인 마음을 좀 버리고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될지에 대한 연대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까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인 이런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준기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먹거리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먹거리 돌봄 프로젝트를 우리 저쪽 그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협업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천에서 시범 사업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조금 규모가 되는 어린이집, 영유아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하고 달리 규모가 작은 이러한 그 공공급식 수요처에 이 조리된 먹거리를 공급을 받고자 하는, 왜냐하면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리시설을 갖추고 또 저기를 하고 하는 게 어려우니 이런 것을 이른바 센트럴 키친으로 우리가 명명해서 도시재생 지원 사업과 함께 우리가 좀 시범적으로 국가 정책화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준비해서 후년도에는 정책 사업도 한번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에 농축기와 농식품부에 아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정책 사업의 일부 개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를 우리가 전주가 먼저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지금 AT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올해 처음 로컬푸드 지수 평가를 해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SAB, CD, E 등급을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로컬푸드 지수의 이 측정, 이거를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전주푸드가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다, 동력을 좀 붙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의 이런 그 콘테스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아마 8월 이후부터 또다시 공모가 이제 심사평가의 과정을 거칠 텐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전주가 올해 C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A를 받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러면 이를 위해서 생산부터 소비 체계, 그 다음에 공공급식 영역, 그 다음에 이 리사이클의 영역, 시민 참여 영역 등등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실천 과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높은 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아까 말씀드렸던 1년의 흐름 속에서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이 정책 방안을 적극 활용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국의 고민에서 전주를 보다라는 이름으로 조금 복잡한 그래프 하나 띄웠습니다. 요거는 농축이 연구 책임으로
농축기가 전국의 원탁 순회 원탁 회의를 통해서 했던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왼쪽에 노란색에 있는 영역은 중요도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영역이에요. 오른쪽에 일사분면의 영역은 중요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영역이에요. 1번부터 27번까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간략히 보면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통합적인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환경에 기반한 식생태 교육이 중요하다. 생태적인 순환 체계가 중요하다. 이런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현재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오른쪽에 일자 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래도 학교급식, 공공급식은 어느 정도, 로컬푸드 친환경 생산 기반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유통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하고 있다. 특히 식생활 교육 잘하고 있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전주의 고민과 전국의 고민이 저는 절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세 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그동안 현장에서의 고민을 아주 솔직하고 더 체계적으로 진솔하게 제안해 주셨던 내용이 전국적인 스탠다드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서 내년도에 당장 해야 될 실행 플랜을 행정과 함께 짜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 박사님 애쓰셨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애쓰셨어요. 자, 우리 지역에 전주 푸드 플랜만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황경보 박사님이 계셔가지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머리가 저렇게 하얗게 새신 이유를 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김준규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주시에도 정책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내년도에 다짐을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영재 국장님 기다리고 계시죠? 자. 저한테 다시 마이크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워낙 황용모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체계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문제를 완곡하게 우리 저한테 질책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 이제 구체적인 어떤 목표 설정부터 이런 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전주시가 농경이라는 것을 새롭게 부각시켜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건데요. 네, 먹거리 정책을 선두로 해서 농경 체계가 체계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먹거리 정책의 중심은 이제 우리가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가장 큰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공공급식이나 이런 지역 먹거리 체계를 통해서 농민들의 판로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또 질 좋은 건강한 먹거리를 조달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주시가 갖는 아까 이준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소비자 관점에서 볼 거냐, 또 이제 생산자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큰 포괄적인 방법의 어떤 전푸드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만, 전주시에는 66만의 시민들이 계시고요. 또 농업이 주변에 멋지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농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정책화시키고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이것들을 유치와 시스템 이제 이론화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이 어떤 체계적인 시행 체계나 정책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뭐랄까요? 이 동력을 우리 시민들의 동력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행정이 갖고 있는 자원, 최고의 자원을 갖고 있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러한 것들을 민간의 어떤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거버넌스 운영조차도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황인모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노력해 갈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짐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 우리 박영자 국장님 나와주시는데요. 아까 황영무 박사님께서 제시했던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오늘 32명이 우리 국가위원들 중에서요, 지금 29명이 들으셨습니다. 시의원님, 두 분 현장 가시고요. 32분 다 들으셨어요? 김용우 회장님 들으시니까 32명 됐네. 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국장님, 네. 우리 이 분과 이 위원들이 상시적인 조직으로 가야 된다. 네, 이 말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일단 마무리하면서 다짐도 해야겠지만 내년 1월부터 바로 들어가자 해서 12월에는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도 붙고, 이렇게 가면서 어떤 성과 보고데이 형식의 페이퍼도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조직들이, 이런 논의 거버넌스가 그냥 어떤 잠자는 캐비넷 속의 잠자는 위원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시에서의 정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우리 박영자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제 자리가 아니라서요. 먼저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보금 소장님, 황영모 박사님, 김준규 교수님 항상 든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뜨거운 열기를 느껴서요, 제가 너무 긴장됩니다.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할 것인지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이번 거버넌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그 의견들을 소중히 새겨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황영무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획생산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기획생산 열심히 해서 생산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먹거리 교육도 열심히 해서 먹거리 시민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먹거리를 좀 더 확대해서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듣고 싶으시죠, 소장님? 네.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전주시가 꼭 상을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약해가지고 우리 전주 푸드 플랜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고요. 제안해주신 상시적으로 이런 먹거리 연대 이런 거버넌스가 갈 수 있도록 바로 계획을 지금 중간쯤 세웠는데요. 바로 더 계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끊임없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짐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댓글창 남겨주시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 합쳐서 6분인데요.
이분들은 저희 공동무역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커피 2잔씩 제 이야기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가고자 하는 단어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를 우리가 깨어있자라는 이야기,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2번째는 정말 또 중요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까 로컬푸드 지수 발표해서 완주군이 사실 1등을 받고요. 제가 현장에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시상식에 참여를 했고요. 제가 기관장 CEO가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너무 억울한 게 전주시장에 인터뷰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못했고 완주 군수님이나 군산시나 저기 전남 장성까지 갔다 왔는데요. 정말 올해는 우리 전주푸드 시장님 인터뷰 하셔서요. 우리가 A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푸드플랜에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황영무 박사님께서 당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로컬푸드를 넘어서 전북을 이끌어가는 거버넌스 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하면서요. 정말 아까 우리 고은아 선생님이 지금 방금 사라졌는데요. 끝까지 들으시면서 어디 걸어가시면서까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고은아 선생님 계시는구나. 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이런 일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분과장님과 간사님을 통해서요. 후속의 일들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단톡방에서 나가시면 안 되겠고요. 의견도 주시고요. 하시면서 오늘 2021년도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